윤석열 총장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상규명이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이번이 정말 마지막 수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의 질의를 받고 사건이 접수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화면 한번 공개가 됐죠. 저희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까지 맥박이 뛰던 학생인데 헬기를 타지 못하고 배를 서너 차례 타고 몇 시간이 걸려서 병원에 도착해서 결국은 목숨을 잃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작 필요했던 헬기는 해경청장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 한번 다 밝혀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특별조사단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도 다 한번 밝혀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특별조사단은 또 강제수사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특수수사단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임관혁 단장, 안산지청장인가요? 임명이 됐는데 이 단장은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정윤회 문건을 수사했던 그 검사입니다. 그래서 정치검사로 찍혀 있기도 한데 과연 이 단장 가지고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짚어보지요. 녹취 들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보자가 총장이 되셨을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앙지검에서도 과거에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이런 사회적 참사 사건에 대해서 적정한 규모의 수사팀을 편성해서 몇 년 전에 수사를 했지만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또 새로운 부분들에서 수사를 한 바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고발 조치가 있게 되면 저희가 그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나서서 이른바 업과사를 빼라, 영장 청구할 때 빼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빼고 했죠. 검찰 내부도 제가 알기로는 저 수사를 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야 된다. 세월호 관련된 거는 그때 제 기억에 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특별법이 곧 만들어지면은 검찰에서 좀 수사팀을 만들어서 좀 챙겨봐 달라고 하셔서 저는 아마 제가 같이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네, 그래서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 하나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적으로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해방 이후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일기 세월호 특조위가 있었고, 그렇죠. 특조위 명칭이 세 번째인데 실제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 수사기구하고 네. 공조를 해서 어떤 진실을 밝혀내는 이 과정에 함께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조해서 총체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윈윈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정운갑 실장,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제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네. 정말 왜 이 시점에 다시 재수사를 결정했을까 하는 부분 관심 많습니다. 일부 보수 매체들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정치적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아직도 유족들의 한이 있죠. 그러니까 앞서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물에 잠기는 모습을 처음에 상당 부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구조가 안 됐을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7시간은 어떻게 된 것이고 서로 지휘 체계는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원인은 진짜 무엇인지, 수사 과정에서 그 당시 어떤 외압은 없었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이 있는 것이 우선 전제가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검찰이 그런 상황에서 왜 지금 이 카드를 들었을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정치적인 해석으로 한다면은 이제 검찰은 지금 개혁이라는 것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 이슈, 국민들의 관심사에 관련돼서 이걸 놓칠 경우에 개혁의 어떤 대상으로 전락을 하거든요. 저는 세월호 문제만큼은 온 국민의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개혁의 주체, 변화의 주체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뭐 의도도 담겨 있을 수 있다. 예. 뭐 한편에서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편에서 또 많은 뭐 정치적 해석에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뭐 검찰 출신들이 상당히 있는데 과연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한 건지 아니면 덮은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놓고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이 오고 갑니다. 뭐 예.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점을 국민들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겠죠. 예. 김영주 의원, 네. 이번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개입하는 거고 또 자기 산하에 두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책임도 윤 총장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앞서 윤 총장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특정한 혹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본인이 언급한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사회적 참사다라고 하는 규정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래야지 국민들 전체가 저것에 대한 또 그동안의 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고 조사단이 두 차례 꾸려졌지만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 속에서만 이게 가능한 부분인 예. 거예요. 그래서 또한 실제적으로 어떤 그 법적인 조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이것이 끝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거고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국민들에 있어서 사회적 참사로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면 끝까지 파헤친다는 국가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예. 윤 총장이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윤 총장의 스타일로 보면 말하자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네. 미진한 부분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법조계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과연 이제 그 전에 검사나 조사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남아있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재수사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어쩌면 특조위 측이 최근에 공개했던 그 영상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응급 학생이 헬기를 타지 못하는 그 장면, 참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었는데도 그 김성환 평론가 지금도 그 장면 생각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한 아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양청장 해양경찰청장이 타고 가야 된다고 해서 그 헬기가 뜨고 예. 아이를 이송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렇게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뭐 권력이 개입했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생명과 또 다른 요인이 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만한 뭔가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이유가 있다면 뭐 이번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검찰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존심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꼭 내놓길 바란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나가가지고 전 정무 감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비난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정무 감각이 뛰어났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했었는데요. 하필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특별수사로 지시한 게 왜 세월호였을까? 이 생각이 저는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치
검찰 뭐 과거에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검찰이 우리 사회를 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예. 또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서초동 촛불 집회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 세월호 그 수사에 착수를 하는 문제는 거기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칠 만한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당하고 또 한 번은 박수를 받는 아주 묘한 상황이 연출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1호 수사로 세월호 수사를 들어가겠다고 예. 얘기했던 것과 과연 무관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예. 특정한 어떤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머릿속에서 남아있던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 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이 아니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고 아 이랬구나.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는 그런 마지막 수사가 됐으면 하는데요. 그 안타까운 장면 한번 다시 보시고 최수영 교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80 넘버 2 단장 지금 익수자 한 명 어렸습니다. 익수자 한 명 완전히 태우고 삼천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신원 미상의 남성. 이제 호흡 없으며 산소 포화도 제로인. 지금 헬기 선회 중에 있어. 빨리 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헬기 도착. 육수가 피자로 갑니다. 앞에 땡기면서 그쪽에. 예, 최수영 교수 현장에 있는 대원들도 아예 헬기로 옮겨야지 이렇게 지금 외치잖아요. 사실 이기 특조위가 이제 이 발표를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간 발표하면서 굉장히 이 사안이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또 검찰이 그러면서 마치 수사로 화답하는 듯한 이런 지금 형식을 갖췄는데 저는 이제 이번 조사만큼은 정밀 외과식 조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혹 규명에는 성역이 없어야죠.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벌써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해양 안전심판원 조사, 그다음에 뭐 같은 해 국회 국정조사, 지금까지 많은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기됐던 부분들 가운데 일종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건과는 별도로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없도록 정확히 밝히는 것이 이번 윤석열 검찰이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뭐 사실 이번 그 단장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특수부에서 굉장히 자기 이력을 쌓아온 그런 강골 검사라고 알려진 만큼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그런 본인이 어떤 판단을 잘 해가지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될 부분에서는 성역 없이 끝까지 들어가는 그런 수사 태도를 보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수사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한규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이번에 수사단장 임명된 임관혁 안산지청장 박근혜 정부 때 정윤회 문건 수사했던 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른바 정치검사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그런 검사인데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단장으로 선임한 배경을 많이 궁금해하는데. 예, 이건 뭐 제 생각인데요. 임관혁 이 단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부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했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정윤회 문건 이전에는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정치권 민감한 사건을 본인이 직접 그 당시에 부장이라든가 수사검사로서 다 다뤘던 검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정치검사라는 걸 본인도 뭐 알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한 검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연선으로서는 사법연수는 26기인데 사실 자기보다 아래 기수들이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 시절이었으면은 아마 이 임 단장도 그냥 무난히 검사장으로 승진했을 텐데 현 정권에서는 이미 물 미끄러졌어요. 한번 물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기서 상당히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의 묘수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바로 한 달 전, 얼마 전만 해도 정부나 법무부에서는 거의 검찰의 수사 기능을 굉장히 축소하는 특수부 축소, 거의 폐지에 가까운 제안을 했고 예. 윤석열 총장도 알겠다. 약간 맞지 못했지만은 알겠다고 했는데 바로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나고 나서 직후에 이번에는 아예 특별수사단을 그 세상에 던졌습니다. 예. 이거는 특수부 축소하라니까 특별수사단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그 특수부 축소를 하라 했는데 특별수사단이 웬 말이냐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그렇죠. 세월호 특별조사니까. 사실은 아무도 지금 여권에서도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뭐 특수부 없애 뭐 대구, 서울 여기만 놔둬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했고, 예. 더군다나 정통 특수통이고 이 임 단장은 굉장히 유능한 그 수사 특수 검사인데 다만 그 시기에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어떤 좀 악연이 있어서 현 정권에서는 좀 검사장 물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 임 단장도 이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몰입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아마 뭐 검사 인생을 걸 수도 있고요. 명예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수사의 파장이 지금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사 현판식하고 바로 시작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요. 예. 아마 명운을 골조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수사 파장이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직전 정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직전 정권의 그 인사들이 지금 제1야당이 한국당에 많이 또 계시고 그럼 이런 분들도 수사 대행할 수 있고 예. 아니면 바로 얼마 전까지 검찰의 내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아마 큰 파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김영주 의원 만약에 김한규 변호사 얘기한 것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만약 그런 점을 고려했다면 윤석열 총장 정무 감각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뛰어나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물 먹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정말 그 성역 없이 수사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한번 수사하는 것들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이제 조직의 통솔력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물 먹었다는 건 이번에 그 라인이요. 일단 이제 윤석열 총장이 총치하고 그다음에 그 대검의 반부패부장 한동훈 이분이 27기예요. 이번에 승진해서 그다음에 그 인관혁은 26기입니다. 우리게 연수원 후배가 지휘하는 좀 이게 이례적인 모양이지만 그 한동훈 부장이 워낙 빨리 27기 중에 이번에 3명밖에 안 됐으니 워낙 빠른 거고 뭐 인관혁 지청장도 늦은 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이제 원칙에 따라 수사할 거로 보이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개인데 이번에 그 수사에서 검찰은 절대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자고면하면 안 돼요. 오로지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실체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게 첫째 제가 주문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국민들도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는 신뢰를 해야 돼요. 승복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당연히 박근혜 황교안 연루됐을 거야. 따라서 박근혜 황교안 대표가 무죄면 미리부터 검찰이 면죄부 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러면 이게 끝까지 분열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사 결과에 승복을 해야만 이제 통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검찰도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팩트도 수사하고 이번에 국민들도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게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치권은 어차피 재조사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내년 총선 임박해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황교안 국무총리 관련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가 될까 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정치권 반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검찰에서 세월호 특수단 다시 꾸렸잖아요. 검찰이 기왕에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면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는 과정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은 있었던 대로, 없었던 사람은 없었던 대로 이렇게 명명백백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랑스러운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 검증이 끝난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이런 행태에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황교안 대표는 약간 좀 불만스러운 그런 반응이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의 불리한 3종 세트가 검찰에 의해서 발휘될 텐데 당장 패스트트랙 수사가 그렇고요. 군 기무사 계엄령 문제가 그렇고요. 세월호 수사까지 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이게 정치적이다, 정치적 보복이다, 혹은 총선에 말하자면 유리한 기획을 하기 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어쨌든 본인은 뭐 국가를 위해서 또 당을 위해서 전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쨌든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오는데 얼음장 위를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운갑 실장께서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워낙에 세월호 제가 국민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어떤 정치 정파적으로다가 유불리를 해석해서 그거를 정치 쟁점화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검찰이 어떤 역할,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중간 발표에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책인 어떤 논쟁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총선이 4월 15일이죠. 네.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하루 전날이에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